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미국의 잡마켓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인턴십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봤던 인터뷰 관련해서 한번. 안녕하세요, 일루미네이트 월드의 세영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도 가고, 그리고 포커 게임도 치고, 인도 파티도 하고, 뭐 정말 다양한 파티를 즐기면서 정말 이 추억은 돈 주고도 바꾸기 어려운 그런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지만, 하지만 저의 목표는 미국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저는 1년 4개월의 짧은 석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놀게 되면 그냥 저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직행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H1B를 받고, 그 H1B를 받는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계속 신청해서 이제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게 목표인데, 그 H1B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인턴이라는 경험이 있어서 그 인턴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바로 이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로 취업하는 게 가장 저에게 베스트죠. 그래서 지금은 여름 인턴을 구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목표이고, 이것만 제가 이루게 되면 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이 인턴을 구하기 위해서까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멘토분도 이렇게 찾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쌓아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천인을 받아서 지원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저는 나중에 무조건 그 회사를 합격해서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뭐 그때 그 경험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미화하면서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2024년 이렇게 어려운 잡마켓에서 인턴을 구한다는 게 정말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시련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거는 미화가 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미국의 잡마켓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빅 IT 테크 회사들, 아마존, 애플,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에서 계속해서 해고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해고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테크 회사들은 AI로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순수익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순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회사 직원들을 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는 돈에 비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진이 이렇게나 오르고 있어, AI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회사한테 계속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이런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엔지니어와 많은 인력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원이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부 잡마켓으로 쫓겨나게 되고, 잡마켓에서는 또다시 이제 다른 회사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경력직들이 잡마켓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인턴을 구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갓 졸업한 이제 신입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 경력자를 뽑으려 하지 누가 그 신입을 뽑으려 하겠어요. 막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2, 3학년 대학생들인데 인턴을 줘가지고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게 당연히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 회사들에서 신입을 뽑는, 그리고 인턴을 뽑는 그 TO가 엄청 줄어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학부생 출신이다, 진짜 얘네들 보니까 작년에 보면 인턴을 안 간 친구가 없어요. 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골드만삭스, 진짜 웬만한 좋은 IT 기업들에 다 이제 인턴을 뽑혀가지고 다 한 번씩 경험을 했던 친구들인데, 근데 지금은 인턴 아직도 못 구한 그런 학부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전체적인 TO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정말 소수 정예 잘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인턴의 기회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유학생들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건데요. 안 그래도 유학생은 저희가 정말 지원할 때마다 이 손을 벌벌 떨면서 슬퍼하면서 클릭하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지금이나 미래에 영주권에 대한 스폰서를 받아야 회사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체크박스에 저희 유학생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뭐 OPT로 졸업하고 3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3년 이후에 연장하려면 결국엔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실력의 지원자라면 그런 스폰서 비용이 거의 2,500 정도 뭐 든다고 저는 들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실력의 지원자인데 한 사람은 2,500이 더 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보다 더 돈이 덜 든 미국 현지인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유학생의 그런 슬픔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TO가 적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회사는 미국에서 타고 자라난 그 지원자들을 당연히 더 우선시하겠죠. 예를 들어 캐피털 원이라는 회사를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알게 된 한인 학부생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인턴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스폰서가 필요하다라는 체크박스에 딱 체크를 하는 순간 그 레주메는 아예 안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 내부에서 그를 들었다는데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도 비자라는 카드 회사 아시죠? 그 비자 회사에서도 인턴과 이제 막 졸업한 신입 사원에 대해서는 스폰서를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바로 떨어뜨린다고는 아닌데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저희 유학생들은 정말 신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안 그래도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TO까지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인턴을 구한다? 제 석사 친구들 중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엔지니어 쪽은 아니고 좀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인턴 쪽을 이렇게 많이 뽑혔더라고요. 하지만 머신러닝 쪽은 안 그래도 지금 똑똑한 CS 컴퓨터 사이언스 친구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리고 스폰서도 필요 없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머신러닝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은 아직까지는 저에게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인턴십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저희는 먼저 구축된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같은 동아리에서 그 동아리 선배들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 가 있어서 그 선배들의 레퍼럴을 받아서 추천인을 받고 그 추천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레주메가 더 먼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고 하지만 유학생들은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이제 막 와가지고 겨우 이제 친구 한 명 만드는 것도 이렇게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를 이렇게 레퍼럴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다? 그런 선배를 만난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네트워크의 부재를 진짜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창업 동아리를 들어가서 최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인의 약간 소셜 파워 약간 밥을 먹으면서 야 너 내가 이렇게 아낀다 뭐 이렇게 챙겨준다 하면서 같이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창업 동아리의 회장이랑도 이렇게 같이 술 마시면서 친구하고 뭐 골드만삭스 내가 이제 인턴 들어가는데 너 레퍼럴 해주겠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도 다 좋은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레주메는 이렇게 작성하고 인터뷰는 이렇게 보는 게 좋다 라는 그런 꿀팁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네트워크를 쌓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밥을 항상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밥을 사면서 내가 정말 너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갔죠. 아니 여기 뭐 소주가 17달러, 18달러야 하나에. 어쨌든 그렇게 학부 친구들이랑 많이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그 친구들의 선배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이 레퍼럴을 저희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친구들 진짜 저는 이 학과로 온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라는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많은 한국인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정말 생소했었는데 이 학과의 목표 자체가 앞으로 너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매니저로서 진급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지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 학과로 석사를 지금 듣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펩시 다닌 친구도 있고 아마존 AWS 다닌 친구도 있고 삼성 세미컨덕터로 다닌 친구도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다닌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냥 뭐 반 친구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이야기 나누면서 쉬는 시간에 너 거기 회사 다니구나 그럼 나 레퍼럴 좀 해줄 수 있어? 하면 레퍼럴 해준대요. 그래서 AWS랑 삼성 세미컨덕터 이렇게 두 개 회사 지금 레퍼럴 받아놓은 상태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졸업생 그 선배가 테슬라에서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로 인턴십을 하고 있으신데 인턴이어도 이렇게 레퍼럴 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분이랑 그렇게
안목 트인 것도 아닌데 그냥 링크드인에 그분 프로필 찾아가지고 바로 메시지 보내가지고 아 저 여기 후배인데 레퍼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바로 흔쾌히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 하고 있는 선배한테 레퍼럴을 받아가지고 본인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을 본인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나와서 뭐 이것저것 많이 노력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 많이 쌓여가지고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부재를 좀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퍼럴이 지금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TO가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TO가 줄어들었지만 지원자 수는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신입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고 게다가 경력자들도 해고당한 경력자들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 모든 1000개가 되는 이력서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퍼럴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이 스크리닝에서 적임자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더 이상 그 이상의 이력서들은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퍼럴을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유학생들, 네트워크가 없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가 회사에 한 번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슬픈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미국의 취업 문화가 싫고 불합리하다 생각한다 라고 지금 불평을 할 틈이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이런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그래도 캐치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 여름 인턴 되기 전에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서 레퍼럴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존 로보틱스, 테슬라, 삼성 세미컨덕터,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5개 회사에 레퍼럴 받아서 지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봤던 인터뷰 관련해서 한번 경험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 AMD에서 최근에 스크리닝 인터뷰를 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스크리닝 인터뷰라서 뭐 제대로 테크니컬 인터뷰 해가지고 코딩 테스트 보고 뭐 결과까지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일단 제가 지원을 한 지원서가 100개가 넘는데 그 100개 지원서 중 거의 대다수가 떨어졌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고스팅 상태인 그런 이력서들도 많이 있는데 이 AMD 인터뷰는 제가 지원했던 그 포지션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AMD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인턴을 많이 지원해놨었는데 그 인턴들은 다 떨어진데 산타클라라에 있는 AMD 본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인턴으로 너 혹시 지금 지원할 수 있냐, 너 만약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리로케이션 이제 산타클라라로 이사를 할 수 있냐 라고 저한테 갑자기 리크루터가 물어보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당연히 난 좋다, 난 무조건 가능이다 라고 하면서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화요일 날 인터뷰를 보게 됐고 인터뷰를 보는데 팀 리드 분이랑 인터뷰를 보면서 30분 동안 저의 레주메에서 그 부서와 관련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그 리드님은 26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과 AMD에서 이제 설계 쪽하고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던 분이셔서 뭔가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진짜 내 몸값은 진짜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꿈을 잠깐 꿨었어요. 제가 이렇게 유학을 와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 보는 방법, 그리고 레주메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레주메를 지원할 때 어떻게 커버레터를 보내야 되고 링크드인으로 어떻게 리크루터랑 관련된 엔지니어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다양한 노하우들을 이 유학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취업을 여기서 준비를 할 때 막판에 몰아서 졸업 직전에 뭔가를 하려 한다? 저는 정말 정말 여러분들 유학에 오셨다 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똑똑하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서 고생을 해서 인턴 때부터 빠르게 그런 준비를 하고 더 확실하게 준비를 오랫동안 칼을 갈면서 더 확률을 높이는 게임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인턴십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인턴을 구하고 내가 인턴 구한 썰 좀 풀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정말 어렵지만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이팅 화이팅!